경주의 겨울은 그 해 유난히 춥게 느껴졌다. 불국사 근처의 자비병원에서 8살 지연이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의료 기계들의 일정한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연이의 곁에는 충직한 독일 셰퍼드 둘이가 늘 함께였다. 민지와 동현은 딸의 병실 의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지연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컨벤셔널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둘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지연이를 바라보며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연아, 배고프지 않니? 민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다. 엄마. 둘이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둘이의 행동은 더욱 특이해졌다. 달빛이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마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주시했다. 동현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위기의 순간에 주인을 지키는 개들의 전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승우 박사는 지연이의 담당이었다. 그는 평소 과학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의사였지만 둘이의 존재가 지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의료진 회의에서 말했다. 환자의 상태와 반려견의 행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가득한 병실에서 지연이는 잠들어 있었다. 둘이는 평소와 달리 침대 위로 올라가 지연이의 가슴께에 머리를 올려놓았다. 그 순간, 뇌파 모니터에 불규칙했던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민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여보, 둘이가 우리 지연이를 살리려 하는 것 같아요. 동현은 아내를 안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딸의 병상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경주의 고즈넉한 밤하늘 아래 자비병원의 한 병실에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둘이의 충직한 눈빛은 마치 오래된 신라의 전설처럼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병실에서 지연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았다. 둘이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전날과는 달리 눈에 띄게 지쳐 보였다. 그의 숨소리는 무거웠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둘이야. 지연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둘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과는 다른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수의사를 요청했다. 김승우 박사는 아침 회진 중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지연이의 뇌파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종양의 크기도 미세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가 의료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현은 병실 창가에 서서 오래된 불국사를 바라보았다.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절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도 깊은 묵상에 잠겼다. 그는 둘이가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개와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영적인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의사 박민수는 두리를 자세히 검사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진단은 의문만 더했다. 두리의 상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연이는 이제 조금씩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창가로 걸어갈 때마다 두리는 힘겹게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엄마, 두리가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도 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연이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원 직원들은 이 특별한 관계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은 두리가 지연이의 상태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들조차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밤이 되자 달빛이 다시 병실을 비추었다. 지연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두리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의연했다. 동영과 민지는 이 충직한 반려견이 보여주는 사랑의 깊이에 압도되었다. 창밖에서는 새로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달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희망의 빗줄기 같았다. 경주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비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지연이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 김승우 박사는 새로운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으로서의 경이로움이 공존했다.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그가 민지와 동현에게 말했다. 종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 경력에서 처음 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두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한때 활기찬 독일 셰퍼드는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지연이는 이제 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리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그녀의 말에 병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훔쳤고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겸손해졌다. 박민수 수의사는 매일 두리를 검진했다. 육체적으로는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력이 마치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두리가 자신의 생명력을 지연이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병원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이 특별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병실 앞을 지나면서 두리에게 인사를 건넸고 지연이를 위해 기도를 했다. 불교 신자들은 불국사에서 불공을 드렸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지는 딸의 병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기록했다. 오늘 지연이가 웃었다. 그리고 두리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이런 글들은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동현은 밤마다 두리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내가 우리 지연이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도 우리에게 소중해. 그의 말에 두리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응답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혼이 현대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다. 달빛이 가득한 또 다른 밤, 지연이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두리와 저는 아름다운 정원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두리가 저에게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김승우 박사는 의학저널에 이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고 그는 썼다.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이 특별한 사례가 의학의 경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불국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는 자신들이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봄의 첫 기운이 경주에 찾아왔다. 자비병원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지연이는 이제 혼자서 병실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둘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한때 힘찼던 독일 셰퍼드는 이제 겨우 눈을 뜰 수 있을 정도였다. 지연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민지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연이는 밝게 웃었다. 많이 좋아요, 엄마. 하지만 둘이가 걱정돼요. 그녀는 자신의 회복이 둘이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김승우 박사는 최신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만큼이나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수의사 박민수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 둘이의 상태와 지연이의 회복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동현은 병원 옥상에서 불국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한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다. 간호사들은 지연이의 병실을 기적의 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둘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오늘은 물도 조금 마셨어요. 눈빛이 여전히 맑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이 되었다. 지연이는 이제 더 자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둘이는 항상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민지는 매일 밤 둘이 곁에서 기도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이를 지켜주어서 고마워요. 그녀의 눈물은 둘이의 부드러운 털 위로 떨어졌다. 둘이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봄바람이 병실의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다. 지연이는 창가에 서서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둘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과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의료진들은 지연이의 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곧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승우 박사가 말했다. 이 소식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둘이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그들은 둘이의 희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달빛이 다시 한번 병실을 비추었다. 지연이는 둘이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이야, 나 이제 괜찮아.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녀의 말에 둘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불국사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가 병실로 은은하게 퍼져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아침, 자비병원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다. 지연이의 퇴원이 확정된 것이다. 김승우 박사는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인간적인 감동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다.
둘이는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숨소리는 약했지만 지연이를 향한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박민수 수의사는 매일 둘이를 살폈다. 그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는 이날 아침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둘이와 저는 아름다운 벚꽃 나무 아래 있었어요. 둘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고요. 그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 같았다. 동현은 불국사로 향했다. 그는 절의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절의 고요 속에서 그는 생명의 신비로운 순환에 대해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병원 직원들은 지연이의 퇴원을 특별히 준비했다. 간호사들은 작은 파티를 계획했고 다른 환자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둘이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병실 창가에 섰다. 벚꽃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의 눈물 같았다. 둘이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발치로 기어갔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둘이를 안았다. 둘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지연이의 말에 둘이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병실은 이상한 빛으로 가득 찼다. 마치 천년 전 신라의 영혼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다. 민지는 딸의 일기장에 마지막 병원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김승우 박사는 자신의 의학 저널에 특별한 기록을 남겼다. 때로는 과학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일 것이다. 그의 동료들은 더 이상 그의 관찰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불국사의 종소리가 평소보다 깊게 울려 퍼졌다. 달빛은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벚꽃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지연이는 둘이의 곁에 앉아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둘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들렸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언어였다. 퇴원 당일, 봄 햇살이 자비병원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지연이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둘이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이 모여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김승우 박사는 마지막 회진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의학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을 보여줘서 고맙고 그는 속삭였다. 간호사들은 지연이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고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동현은 둘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한때 건장했던 독일 셰퍼드는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민지는 준비해 온 담요로 둘이를 따뜻하게 감쌌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모두 둘이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연이를 지켜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벚꽃 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의 비처럼 그들 위로 내려앉았다. 지연이는 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둘이야,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불국사에 들렀다. 오래된 절의 고요 속에서 민지와 동현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지연이는 둘이를 안고 절의 뜰에 앉았다. 그들 주위로 벚꽃 잎이 흩날렸고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지와 동현은 둘이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중증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지연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둘이의 헌신은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김승우 박사는 의학저널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때로는 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 고 그는 썼다. 그의 보고서는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지연이는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면 둘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불국사의 봄날, 벚꽃이 만발할 때면 사람들은 가끔 한 소녀와 독일 셰퍼드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경주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지연이와 둘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리는 우리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